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좋아, 네가 발언한 거 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 그러면 제기되고 있는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자회견 하지 그랬냐? 무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보지 그랬냐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고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 명태균이 이준석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공표 시기까지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통화 시점은 2023년 11월 18일 명태균 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던 강혜경 씨와 통화한 내용인데 뭐라고 하느냐. 노원에 또 조사할 거거든요. 문항만 하나 바뀌는데 그거는 어저께 서명원, 그 PNR이라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입니다. 서명원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딴 사람 같으면 지 적게 나온다고 난리일 텐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준석이는 한 번 더 해달래요. 이렇게 하면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이준석의 부탁을 받고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온 건데 저기서 얘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명태균과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관계고 언론은 그거에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면 적어도 공당의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게 해명하는 자리 정도는 해명해야죠.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경향, 한겨레, 뉴스타파 등등에서 지금 이준석 관련해서 나온 것만 뭐 예를 들면은 그 명태균이 이제 돈을 받고 그런 다음에 누구 좀 이렇게 넣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정치자금법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에서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이제 받았는데 그 거마비 네. 소위 말해서 이게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민원 해결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대학생위원회 이것도 명태균이 껴있는데 명태균이 맞아요. 네. 돈 받고 대학생위원회 아들 이거 할 수 있게 하니까 그 출마 등록 기간을 굉장히 늘려줘가지고 그때 맞아요. 당대표가 이준석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말간 뭐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성매매 관련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그 장부가 나왔는데 성접대. 여기에 성접대라고 이제 죄송 성매매가 아니라 성접대라고 이제 쓰여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옛날에도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증거가 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해요. 뭐 이준석 후보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무혐의가 나온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등등등의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참 뭐 불리하니까 답을 이게 만약에 정말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클린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되지만은 아니, 그렇죠. 상당히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도 여러 가지 뭐 상당히 좀 의혹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중적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게 뉴스타파의 그런 보도들이나 지금 이런 다양한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들도 본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오는 보도들이잖아요. 당연하지. 자기가 그렇지. 대선 주자로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 검증 관련해서 입장을 묻는데 거기에 답은 안 하면서 본인이 지금 방금 다뤘던 내용들 검증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남은 검증하겠대. 이게 자기는 너무- 검증 안 받으면서. 아니 근데 표현의 자유도 똑같아요. 자기가 이상한 소리 할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고요. 자기한테 누가 한다고 고소고발한다 그래요. 이런 건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더 심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제가 그 비교하는 게 윤석열이나 권성동 이런 자들은 그냥 국민들한테 욕도 먹어가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같은 부류는 현란한 말을 해가지고 비난은 또 안 받으려 그래요. 근데 하는 짓은 똑같아. 그러니까 저는 더 플러스 알파로 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민낯이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도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본인도 언론이 묻고 있잖아요. 검증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틀막식으로 기자를 밀쳐내고 수행원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그럼 홍준표랑 뭐가 다릅니까? 윤석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걸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이랑 다를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전 권성동이 더 낫다고 봐요 저는. 아, 이준석보다. 오히려? 아, 그렇게 김한수는 안 부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젠더 갈라치기도 자기가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토론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투명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망원집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고 기겁했다면서 한 얘기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군지 아세요? 1941년생 이명박이에요.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 2030 여성들의 반윤석열 정서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하는데 여성 투표 의향 남자보다 떨어져. 아, 이런 걸 보고서 자기가 과거에 한 말로 보이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갈라치기 한 적 없다. 남녀 차별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해요. 그 저기
저 숙명여대 홍성수 법학과 교수 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그분이 이제 혐오 차별과 관련해서 책도 여러 권 전문가시고. 내고 이제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홍성수 교수의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근잘근 이제 씹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엊그저께 이제 요 발언 이준석의 발언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특징이 특정하게 내가 맨날 가져와 보라고 하잖아요. 이준석이 내가 한 게 네. 뭐 있냐.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가 될 거를 아니까 이를테면은 흑인들을 뭐 이를테면 이민자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민자들이 우리의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 지지자들이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나가라, 혐오 발언을 나가라. 하고 분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전 세계의 극우들의 공통적인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꼬투리 그러니까 딱 집어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젠더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전자경 네. 뭐 이제 싸운다라든지 뭐 남성들이 더 많이 차별 뭐 물론 일부 남성들이 차별받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젠더의 문제점이라 이런 거는 다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냥 권영국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훈 같은 경우도 뭐 119 그날 폭동이 있을 때 음. 서울 서부지법에 다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윤석열은 억울하게 들어와 있고 뭐 저항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람들 우르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혐오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 늘 이 말을 합니다. 근데 혐오한 맞아. 말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정치인의 언어는 그 가지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아, 자기가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말을 하면 음. 제 말이 가지는 영향력의 범위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방송을 안 할 때 그렇죠. 개인이 떠들고 다니는 네. 것과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할 때 또 제가 만약에 대선 후보 토론에 나가서 더 많은 전 국민들이 볼 때 그 대선 주자로서의 말의 무게감은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긁고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머리가 좋으면서 지능범이라고 보는 게 고도의 지능범인 게 이재명 후보한테도 명예훼손 걸리거나 선거법 걸릴까봐 특정해서 못 물어봐요. 권영국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도구화해서 그 발언을 자기 입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언제 누구라고 주체를 특정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악을 끼친 결과는 훨씬 더 큰데 근데 본인이 책임질 거는 안 남겨놓고 내가 한 건 없으니까 난 더 이렇게 살 거야라는 뻔뻔함을 보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들통나기 전까지는 통하죠. 근데 이미 이 알고리즘과 이 구조 방식이 들통난 마당에는 이제 더 이상 설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혐오 발언 저보고 정리하라 그러면 저는 100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혐오를 양산시키는 방식이 기존과 달라요. 윤핵관들은 좀 죄송합니다. 좀 멍청하잖아요. 멍청하니까 그냥 막 혐오를 해. 그냥 자기 입으로 다 걸려. 막 거의 망언집이 나와요. 근데 이준석은 세련되게 은근한 유해함이에요. 은근한 유해함.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는 절대 안 하지만 계산된. 결과적으로는 네. 그 윤핵관들이 만들어낸 혐오보다도 더 많은 혐오와 그 아주 그 오염된 그 상황을 더 창출해낸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해로운 겁니다. 방식이 그러니까요. 더 고도의 네. 지능범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준석 후보한테 정상적이라면 등을 많이 돌릴 것 같은 생각인데 그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이렇게 그 진지하게 논의가 되다가 어제 밤에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대구 일정을 마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국회의원회관까지 찾아가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만났고 사전투표 시작 전에 이제 그 단일화 협상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이제 결렬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불씨는 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계속 이준석 단일화 안 할 거다. 이준석이 얻는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대선 끝나면은 국힘은 완전히 풍비박산 날 거다. 내 자중질환이 생기면은 그때 개혁신당이 제발 뭐 접수를 하든 아니면 뭐 탈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받든, 뭐 예. 보수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니까 뭐 어찌됐든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하면 뭐 합니까? 이제 사전 투표 그렇죠.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래서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전박대라는 표현이 어제 많이 등장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찾아갔는데 이준석이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김문수가 굉장히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때
김문수 후보가 TK에서 유세하다가 중단하고 한덕수 올라왔잖아요. 지도부 내려갈 때 그때 권성동 문전박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돌고 도는 거구나. 상행선 엇갈리게. 그래서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집에 찾아가가지고 전화에 이제 김문수 김기현까지 찍혀있고. 와가지고 뭐 그랬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문전박대했고 본인도 문전박대도 당하고, 당했고 김문수도 예. 뭐 이게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준석 쫓아내고 이준석 허은하 쫓아내고 다 돌고 도는 거죠. 여기가 다 돌고 돌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식구 같아. 그렇죠. 다 보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거기는 다 한 식구 같아요. 아이, 근데 예. 요 뉴스를 보면서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건 김문수도 제정신 아니다 국힘도. 왜냐면은 이준석의 발언으로 그렇게 후폭풍이 거세는 그러니까. 와중에도 네. 그냥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고, 안 쓰고, 예. 그냥 표심 몇 퍼센트 맞아. 더 올리려고 네, 기계적으로. 이준석이 욕을 먹든 말든 얘가 들어와가지고 너네 뭐냐라고 하든 말든 그냥 가는 여론을 아예 신경 안 쓴.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니까 봤습니다. 도대체 사실. 정치를 왜 하는지를 응. 김문수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냐? 왜 정치하냐?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알기를 뭐로 안다고 정말 해로운 그 정치 행태인데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대선 때 그래서 더 투표를 많이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전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아니, 근데 요거는 네. 여담인데 김문수 후보 뭐 문제 많은데 그나마 이 이준석 후보랑 비교하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김문수가 이재명 아들한테 관심 없다. 이재명 후보한테 할 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찾아봐. 정상이네. 정상에 착해, 정상에 생각보다. 가까운 거야. 이걸 보면은. 아 그래서 비호감도가 더 낮구나. 어쩐지 이준석 후보보다 항상 낮더라고 비호감도가. 훨씬 낫네 사람이.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고국의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관조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 하와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 오늘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치하에서 살 준비를 한다.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 선거 투표일 시작인데 이재명 치하에서 살 준비를 한답니다. 홍 이제 시장님은. 도라는 올까요? 수사받아야 돼서 돌아올라나 아니면 인터폴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에 출국해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정계 은퇴한다면서 떠날 때 또 그걸 또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전 그때도 저 홍준표 떠나는 게 아니다. 도망가는 거 내지는 나가서도 어차피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정치권을 떠나지 못하고 저렇게 맴맴맴 도는 건데 저는 진짜 이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늘 하는 표현인데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정치인이 저는 홍준표라고 보거든요. 이준석입니까 홍준표입니까? 아 그거는 신인교에게. 저는 그래도 홍준표 해악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해온 해악의 총량이 넓어. 정치 길고. 30년 했어. 네, 총량이 더 넓습니다. 그 탄소 배출가스 양 뭐 비슷한 건데 근데 이준석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분이 같은 당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제 같은 했으면 당을 할 좋겠어요. 것 같은 게 아까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이 풍비박산 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글을 올렸냐? 내 탓,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돌리면서 이준석까지 껴서 자기와 세트로 탓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이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 둘이 뭔가 손을 붙잡고 하나 해볼 것 같은 뉘앙스의 느낌을 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준석과 이제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를 한 거고 이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견제, 친윤 견제 그래서 이후에 정계 개편에 대비한 이준석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걸로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을 그러면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뭐 급하면 한동훈 막기 위해서 이준석이라도 손 잡을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정당이 이제 그나마 내란과 선을 그으면서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이 뭔가 그나마 정상으로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내란 구구와 네. 젠더 구구 구구 정당이 그러니까요. 두 개가 생겼다 지금.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의 말도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뭐 국민의힘 망하니까 좋다 이러고 박수 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홍준표가 떨어져 나와 있는 대안 세력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니들 똑같은 공범이야라고 지금 국민들 보고 있고 공범 중에 한 명이 지금 하와이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대안 세력으로 부상을 해서 무슨 보수 주도권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야심 같은데 국민들의 인식에는요. 홍준표
불법 계엄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밤의 해프닝인데 왜 소란 떠냐고 이 난리를 쳤죠. 이준석 양두구육 이 책임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둘이 저는 손 잡고 해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극우 정당 2개 나오는 거에 한 축을 그냥 맡을 뿐이다. 홍준표 시장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에 정치 망가뜨려만 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치 같이 합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리고 그 홍준표와 이준석은 명태균 게이트 또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받을 때 올 거냐 제가 아까 네. 물어봤잖아요. 인터폴을 또 써야 되냐? 근데 수배를 해야 되냐? 그 네, 역할을 들어올지. 그래도 해주고 있는 히든 카드가 김영선입니다. 왜 나만 구치소에 있고 한 명은 하와이에 있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 또 김영선은. 그 수표 제시하면서 수표 그랬던 제시하면서. 건데. 오늘 또 이제 사과를 이제 마주하다 보니까 사과 지금 앞에 불경한데 이준석 후보가 좀 이렇게 엔젤스 F 같은 예쁜 사과를 했으면 이게 진짜 얼마나 사과지. 좋았을까. 이게 진짜 이런 사과야.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 이준석 후보가? 참사과죠. 참사. 참사과를 너무 지금이라도 그 유력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3위 후보지만 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한번 하는 것이 본인의 앞길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길 이미 저도 배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짧게 뭐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상식적인 일반 국민의 눈으로 좀 이거 사안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지금 오죽하면은 뭐 대부분의 보수 언론 오늘 사설이 좀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 동아일보, 어른들 보기도 창피했던 TV 토론 아이들이 볼까 두려웠다. 경향신문, 이준석의 경악스러운 여혐 폭력 왜 정치하는지 묻는다. 한겨레, 이준석 온 국민 앞에 언어 성폭력 대선 후보 자격 없다. 한국일보, 공농장서 저질 성폭력 발언 이준석 국민 모독이다.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지금 그렇네. 다 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준엄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다 네.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 그 펜코의 일부에 비뚤어진 성인식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주변에 둘러싸여 가지고 본인들이 할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른 또 사안이면 이제 뭐 요즘 많이 알려졌는데 JTBC의 그 장르만 여의도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출연을 하는데 이게 영상이 또 최근에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저도 굉장히 친한 두 분의 이제 기자 여성분 두 분의 기자가 알죠. 나오는데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그때 자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하는 분한테 이렇게 앞에 있는 그 기자한테 면전에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정영진이 당황해가지고 아이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하고 뭐 기자도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준석은 뭐가 됐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든 말을 못하면 말문이 막힐 정도의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고 네. 뭐라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치부 기자인데 그런 거를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하는 거 그 사람의 받았을 모욕감 그렇다고 그 기자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준석 안 보겠다고 뭐 절교라도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장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딴 식으로 다 보니까 TV 토론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좀 정치를 해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김준일 선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설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정말로 준엄하게 꾸짖는 이준석. 근데 사과는 맛있다.